와서 안 끊기는 곳으로 에어컨을 끄고 엉덩이로 문 열기. 잠깐 안 보일 듯.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2층. 앞으로 3개만 더 올라가면 돼. 좀만 기다려야 안 끊긴 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맨날 V앱 하면 살 따로 뺄 일도 없겠다. 와이파이 팹니다. 잠깐만. 헐,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하네. 오케이, 딱 이경영이 맞는 거 되겠지. 다시 V 이렇게. 이제 안 끊길 걸? 안 끊. 그래, 끊기면 여기까지 온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쵸? 안녕하세요, 좋은데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잠깐만. 나 오늘 뭐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되게 늦게 일어났어. 오늘 한 3, 4시쯤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 일어나서 뭐였지? 그 오션스 8인가 에이드 오션스인가 어쨌든 TV에서 영화를 하고 있길래 그냥 그거 앉아서 보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청소 좀 하고 밥 먹고 그러고 지금 나왔어요. 아직 화이트데이 못 봤어요. 제가 혼자 보는 건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뭐가 나가고 상당히 거슬립니다. 아, 못 봤어요, 화이트데이. 오늘 원래는 계획이 뭐였냐면 계획은 아니었고 아까 이제 급전개로 재윤이 형 거를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웬만해서는 내가 예매해서 가려고 근데 티켓이 없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긴 한데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근데 내가 정작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건 좀 실패했고요. 이 티켓팅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이런 초대권 이런 게 있을지언정 그래도 멤버 건데 웬만해선 사서 가고 싶은 티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것들 중에서 좀 찾아보려고. 맞아요, 영빈이 형 갔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맞아요. 저랑 두근두근 방송사고 같이 찍었던 임나영 씨 누님 나 뮤지컬도 잠깐 보러 왔었는데 요즘 이런 연극이나 뮤지컬 보는 게 틈 나면은 웬만해서 한 번씩 보러 가고 싶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뮤지컬을 볼수록 되게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의 능력이 바뀐 것 같아서 연기 열심히 해야지, 가수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이제 아마 두근두근 방송사고도 티저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두근두근 끝나고 이제 이머전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끝났고 이제 그것도 또 촬영을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이머전시가 도대체 무슨 방송이냐? 좀 뭐랄까요? 시트콤 드라마라는 틀 안에서 이런 힙합에 대한 뭔가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 안에서도 어느 부분에 토크적인 방식도 있고 뭔가 되게 신선해요. 저도 되게 신박하게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대본이 있지만 그 대본을 넘어선 애드립들까지 꽉꽉 차있는 시트콤이라고 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은 표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물주의의 건물주. 네가 누군데 임마. 이거 오메가 친구랑 이제 의석이랑 저랑 살짝 좀 파트너적인 그런 역할이었어서 재미있습니다. 네. 뮤지컬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높은 음역대의 노래가 솔직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 않을까. 케이스가 이쁘다고. 이거 케이스 투명 케이스인데요. 재윤이 형이 곧 컴백한다 했다고요? 또 무슨 오메가3라뇨. 오메가 사피엔.
휘영이도 곧 컴백한다 그랬다. 저한테는 컴백에 대한 얘기를 굳이 안 물어보셔도 돼요. 알더라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잠깐 무슨 알았어요. 화내지 마요. 왜 기사에서 지은이가 스포했다고 왜 화내요? 아 진짜? 봐봐야겠다. 어디 보자. 아 말했네. 어 준비를 하고 있긴 하죠. 맞아요. 입 무거운 주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옛날에는 스포를 많이 했었던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근데 한두 명이 말한 게 아니야. 맞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스포를 했다고 하면 그 멤버들보다 훨씬 먼저 제가 알게 모르게 하지 않았을까요? 난 심지어 이번에 그 5주년 때 인터뷰지 있잖아요. 각자 개인 이거에도 나름 스포 아닌 스포를 했는데 진작에 했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양 이미 다들 알고 말했나 보네. 화이트데이 아직 못 봤어요. 휘영이가 실수로 뭘 스포했어요? 전에 티어드랍 전에 다음 앨범에는 주호곡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도 스포냐? 그거는 스포가 아니라 저의 포부였죠. 저의 포부였는데 네, 뭐 제 곡을 넣긴 했습니다. 맞아요. 컴백할 때 되면 할 겁니다. 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힌트는 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은근히 여러 곳들을 되게 많이 심어서 하긴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많이 요청을 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노래를 우리 9명에서 함께 하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할게요. 분을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 정도. 세차 후기 말해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느꼈어요. 돈 버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끝나자마자 그 세차장 사장님한테 이제 촬영 끝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차를 했을 때 요금이 어떻게 되나 듣고 나서 더 받으셔야 된다. 저도 고객으로서 저도 그 많이 그렇게 막 하는 편인데, 막 그렇게 부탁을 맡겨서 하는 편인데, 저도 많이 더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정말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리고 저는 세차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뭔가 많은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굳이 표현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롯데월드 같은 데서, 놀이동공원 같은 데서 막 추러스를 이렇게 판매해 주시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뭔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알바를 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세차, 그래서 뭘 좋아해요. 저도 세차하는 거 좋아하지만 와,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 그리고 일단 지훈이 형이랑 인성 형이, 제 인성 형은 살짝 MC이고 싶었는지 그 오디오 비는 거에 오디오를 채우라고 계속 그랬고, 재윤이 형은 뭔가 그냥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고, 그 뿌듯함도 너무 컸고. 오디오 깜빡지. 근데 너무 나는 재밌었어. 너무 재밌게 촬영하긴 했어. 부산도 사실은 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제가 촬영 중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결벽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그게 심하면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깔끔을 되게 많이 떨어야 되는, 아니 떤다기보단 깔끔을 되게 중요시해서, 뭔가 저도 이제 냉장고 같은데 음료수 같은 게 있으면 좀 줄 맞춰서 좀 이렇게 세워둬야 되는 타입.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눈 뜨면 일단 물 마시고 씻기 전에 청소기를 한번 돌리고, 뭐 씻고 할 일 하고, 점심에 돌리고, 어떻게 하고, 저녁에 돌리고, 환기도 하루에 3번씩 시키는 것 같아. 이게 근데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 것 같아. 고양이 키운다고 다 그러진 않던데, 근데 제가 좀 냄새에 민감해요. 그래서 더 그러지 않을까?
노래 추천. 노래 추천. 요즘 제가 즐겨 듣는 노래는 좀 옛날 노래를 다시 연습생 때 이제 많이 들었던 노래들을 다시 듣고 있는데, 이제 저는 옛날에 Boys Like Girls라는 분들의 Love Drunk를 다시 듣고 있어요. 요즘 들어. 이거 같이 들을까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처음 이제 FNC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더 헤어송, 썸41이 더 헤어송이라는 노래인데 기타 솔로를 되게 좋아해서, 저 이거 솔로 이거 기타 칠 줄 알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알걸?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진짜 썸41이랑 뭐 보이스 라이크 걸스나 뭐 링킨 파크 같은 분들은 한때 진짜 시대를 정말 주호 반지 커플링이야. 아 근데 그 뭐 새로운 판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위치상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안에 적혀있지만 우리 저희 부모님의 10주년 결혼 기념일 반지였는데, 이제 20주년을 맞추시면서 10주년 거를 저랑 동생한테 하나씩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딴 데다 끼고 싶은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근데 그렇다고 막 빼놓고 싶지도 않고 끼고는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마 웬만한 촬영에는 다 이거를 끼고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내가 볼 때는 3개월씩 4분기로 해서 매 분기별로 한 번씩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 저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겠죠? 이거랑 그것도 좋아요. 원디렉션의 Drag Me Dow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Drag Me Down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뭐 원디렉션 노래 좋은 거 많지. 그리고
요즘 옛날에 마룬5 뭐 스테레오 헐츠, 애니멀스, 맥스, 피폰 그리고 플로라이라, 비온유, 피슬, GDL4, 라이트 라운드, 클럽 캔앤더미, 와일드 원, 와일드 원스 그리고 한요한님 것도 많이 듣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이것저것. 그리고 저는 요즘 그거 많이 듣는데 아카펠라 나린이라는 분들 계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카펠라로 이렇게 뭐 커버하시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카펠라 나린님들 거 영상 되게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어떻게 사람 입으로 이거를 다 표현하지라는 아시죠? 그래서 아카펠라 나린님들 구독자입니다. 이런 거 말해도 상관없죠. 저 에어컨 살짝만 틀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어떻게 회사랑 얘기를 해서 뭐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은 뭔가 되게 많이 봐왔어요. 저 그 중에서 저는 인상 깊게 특히 다 좋았지만 진짜 많은데 롤린을 너무 웃겨했어요. 그 롤린을 군복 입고 하셨는데 아무리 이런 FX나 이런 걸 걸어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웃겨요. 같이 보실래요? 진짜 웃겨요. 근데 너무 잘하셔. 이제 웃긴 거 나와요. 여기 너무 웃겨. 진짜 매력 넘치시는 거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맞아. 저는 은근히 되게 유튜브를 많이 봐요. 뭐 음악적인 것도 많이 보고 이 개그 유튜버 분들도 진짜 많이 보는 편이고 되게 많이 봐서 웬만한 개그 유튜버 분들 거는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거의 그 휴대폰만 있으면 이제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우리 팀 것도 되게 많이 보긴 해요.
원래 이제 그 아카펠라로 하면 이제 외국의 펜타토닉스라는 분들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린님처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게 되게 딜레이가 많이 걸렸구나. 오징어 게임 전 다 봤어요. 다 봤고 오징어 게임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살짝 뭐 고어틱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는데 무섭다라는 저는 무서운 건 못 보는데 좀 고어틱한 거는 그래도 못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악기라는 걸 다시금 맞아요. 목소리가 진짜 악기예요. 나는 너의 생각뿐이야 미치겠어 baby baby 비를 싫어하죠. 네, 저는 비를 좋아하는 쪽은 아닙니다. 주호는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말씀하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인간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뭐든 매력을 느낀다라는 게 진짜 이 겉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많이 말하지만 처음에 저를 마주하시는 분들은 되게 셀 것 같고 그러시는데 저 그냥 집에서 고양이 응가 치우는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내면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건 뭘 하건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되게 나한테 꾸밈 없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옆에 둬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물론 나라고 이 세상에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지 않게 만드는 그 빈 무언가들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냅두고 하나하나 더 만들어가는 그냥 비워지어 있든 말든 하는 사람이냐의 차이지. 오메가6는 또 뭐야? 그리고 제 음악하는 제가 랩을 하는 스타일이 좀 더 거칠어서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힘내라고. 근데 뭐 대체 휴일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한테 뭐 휴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리고 힘내세요. 엠플라잉 소바 좋아하죠. 예, 그 심지어 이제 형들을 만났고 되게 응원하고 저희가 너무 워낙 같이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을 여는 편이라서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되게 오랫동안 아파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 뭔가 진짜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뭔가 뭐 부러울 수도 관심이 있든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나를
깎아내리던 옆에서 하는 거겠지. 근데 사실 그땐 몰라서 힘들어했는데 지금 보면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안 그랬어.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그래서 떠나면은 너는 내 사람이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최근에 이제 팬카페 같은 거 이제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제가 요즘 막 많이 댓글을 못 달아도 최근에도 2분 정도한테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뭐라 달았냐면 다시 찾아봐야 돼. 어떤 분께서 뭔가 사람들이 정말 친하다 생각한 사람들도 나를 끊어낸다, 떠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분들한테는 나는 고민을 털어놔도 되는 존재라는 거에 일단 감사해요.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분은 나처럼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되는, 믿음을 신뢰를 하니까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 입장에서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제일 무섭죠. 뭔가 코로나든 뭐든 대기 환경이든 지구온난화든 뭐든 심지어 범죄적인 거 다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맞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 되게 말을 그래서 많이 했어요. 저의 마인드를 본받을 게 아니라 뭐 그렇다면 고맙지만 우리는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 대중들을 상대하고 대중들과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직업이고, 아시다시피 저라고 무탈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데뷔 활동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뭐 정말 제가 실수한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한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가서 그때 시기에는 그냥 상처를 받아버려요. 내가 막 그때는 그랬거든. 나만 떳떳하면 됐지가 아니라 일단 나한테 들어오는 보여지는 것들로 상처를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난 그때 그럴 때마다 버티었어야 돼. 어차피 알 사람들은 알아요. 어차피 나를 믿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오죽했겠고 오죽 답답했겠어요. 저도. 그쵸? 근데 단지 뭐 회사든 어디든 주변에서 뭔가 상황상 또렷하게 내가 의견을 낼 수가 없고, 참 이것도 참 답답하지만 어쨌든 근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의 성장인 거야.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진짜 내가 뭔가 어느 한쪽의 상황만 보고 그런 앤가 보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보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근데 아니 내가 아는 얘는 아니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을 내 옆에다가 둬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가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뭐 이런 SNS적인 팔로우가 뭐 정말 친했다가 정말 친한 사람인데 나를 언팔해. 뭐 이분의 입장에선 그랬었어요. 신경 쓰이지. 내 성격이었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집중 못했고 내가 뭐 잘못했나? 막 그랬을 수 있는데 뚜렷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뭔가 그냥 뜬금없이 든 생각에 그냥 그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서 새벽에 드라이브 한번 갔다 왔어요. 보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먼저 찾지 않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 거야, 옆에.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비즈니스인 거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정을 줘요. 근데 그 이상의 정을 주지 않을 뿐. 나도 똑같이 대하면 돼요. 내가 이분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서로의 실수도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뭐 상대가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싶을 때만 나한테 연락이 와. 아니면 뭐 하고 싶을 때, 아니 뭐 밥 먹고 싶고 어딘가 뭔가 추억을 같이 쌓을 때 나를 찾아주는 거 같이. 예를 들어서 막 돈을 납부 내게 뭐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거. 이럴 때 나를 찾는 그거는 악의죠. 그러면 처음에는 나를 찾아주는구나 하고 쎄쎄쎄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냥 뭐라고 마지막 얘기했지? 그냥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챙기라 했어요. 그 사람들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상사들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는 필요하죠. 근데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 제 입장에서 한 명의 의견을 말해줄 뿐이지 제가 답은 아니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되게 위안이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 위안이 0.1%라도 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그 말이었었어요. 별거 있냐 인생,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일 하면서 좋게 사는 거지라고 말을 했는데 별거 있습니까? 그냥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살면서 나한테 실수를 하고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 있으면 뭐라 하고 싸워도 보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건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별거 있나요? 그래 나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다 보면 가끔 저도 보면서 울컥할 때 있어요. 괜히 저도 대신 열받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당장 그 상대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해주고 싶고 이럴 정도로 저도 많이 내일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서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나면 시원하다 한 것처럼 그러라고 있는 그냥 대나무 숲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해주면 땡큐. 내 댓글 받아보고 싶어서 올렸다. 그것도 땡큐지. 관심이니까. 나는 그런 분들 덕분에 계속 활동하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다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어차피 지나갑니다. 가끔 누워있을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산 것 같은데 아직 26년밖에 안 살았네. 그럼 살짝 현타와요. 앞으로 내가 살 날들은 지금의 한 4배는 더 살아야 될 텐데 3배, 4배는 이걸 어떻게 더 겪으면서 살지라는 생각하면 막막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재밌잖아요.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해.
아직 생각보다 내가 젊더라고요. 단지 이제 아이돌이 워낙 어릴 때 시작하니까 그럴 뿐이지. 살에 걸려서 갈 길이 멉니다. 사실 뭐 지금도 우리가 엄청 오래 활동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신인은 아니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신인 때는 뭐 회사에서 뭐 하지 말라 저 하지 말라 당연히 이거 있는 게 맞죠. 무슨 실수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처음 겪는 직업이니까. 그리고 진짜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겪어봤고. 근데 참, 네, 아시죠? 지금 신인이나 후배들 보면 무슨 기분이 드냐고요? 솔직하게? 부럽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 다시 시작 아니 오히려 연습생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더 열심히 할 걸. 이걸 좀 더 파서 더 해놓으면 내가 지금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해요. 그거 진심으로. 이때 내가 이거 살 거를 모아서 이걸 사볼 걸.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40살이었어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40살은 연예인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주식 얘기가 왜 나와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요. 네. 무서워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좀 무서워해서. 그리고 사실 그 용어들까지 공부를 하긴 이미 머리가 과부하라서 저는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돌 친구들이 뭐 통틀어서 연예인이고 일반적인 삶을 사시던 모든 분들이 사람이라면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나면 후회해요. 주식 저희 아버지 하는 거 봤는데 저는 그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못 봅니다. 일단 제가 오래 잘 앉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바람 불은 혼자서 본대. 맞아. 요즘 심심할 때 뭐 하냐고요? 심심할 틈이 없긴 한데 그래도 심심하다 하면 영화 봐요. 최근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정말 많은데 로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마이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이번에 4번째 봤거든요. 재밌다.
아 근데 왜 내 개취니까 나는 그런 거 재밌더라고. 되게 로망적인 거잖아.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뭔가 내가 알고 보니까 왕자였어. 와, 그렇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보다 저는 스릴러, 액션 이런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막 찾아보지는 않고요. 저는 보통 로맨스 코미디, 코미디, 멜로를 많이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SF 판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SF는 판타지인데 요즘 SF 판타지를 묶어서 장르가 있는 거잖아. 우리 회사 천재인가? 이거 생각하고 만든 건가? 어? 진심? 오 진짜로? 진짜요? 나 몰라요. 진짜인가? 원래 그런 의미예요? SF9의 판타지를 예견이 아니죠. 애초에 있었던 거잖아요. 장르가. 그거를 생각하고 판타지라는 이름을 지은 건가? 우리 회사 진짜 천재인가 봐. 미쳤네. 와 대박이다. 아 그런 진짜 의미가 있어. 와. 나 되게 좋은 회사에 있네. 진짜 머리가 좋다. 와 대단하다. 직원분들 짱이다. 이거는 진짜 놀랄 노자다. 와 그림을 크게 그리시네 우리 회사.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 진심 인정. 인정. 야, 나 지금 몇 분이나 했지? 55분 했네. 이제 슬슬 딱 10시에 가야겠다. 저는 직원분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밖에서 막 시간 나면 따로 밥도 막 같이 먹으려고 하고. 주호야 나 한국어 아직 좀 못하는데 팬사 참여해도 괜찮아? 아 왜 안 돼요? 누가 안 된대요? 누가요? 사람이 서로가 사랑을 하고 마음이 통하면 이 언어의 장벽은 없어집니다. 매니저 형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내일부터 이제 로운이 드라마 연모 많이 봐주세요. 뭐 워낙 알아서 제가 말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잘 봐주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정말 고생하면서 촬영했어요. 로운이. 누가 계속 나영 누나 뮤지컬 어땠냐고요? 뮤지컬 저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되게 너무 잘하고 그리고 너무 내용도 너무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고 나왔어요. 많이 봐주세요. 가지. 그리고 우리 재윤이 형 거 봐야 돼요. 저 그거 내가 어떻게든 티켓팅해서 보러 갈 겁니다.
재윤이 형 거 보면 울어? 아, 나 그만 울어야 되는데. 티켓팅 못 할 거라고요? 재윤이 형이 울어요? 진짜? 나 재윤이 우는 거 보고 싶어. 재윤이 형 맨날 새벽에도 뮤지컬 연습하고 있더라고. 아, 나 못한다고? 아, 그 정도야? 아, 진짜? 초대권 여쭤봐야겠다. 커피라도 사들고 가야 되겠다. 내가 공연장 하나를 다 빌려보는 거 어떨까? 빌리지. 재윤이 형이 한다 그러면 난 빌려주지. 재윤이 형이 막 화내고 울어? 아, 나한테 스포하지 말아줄래요? 저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못 본 것들 다 스포합니다. 고척동 가능? 못할 거야 있을까요? 근데 이제 좀 눈물 좀 흘리겠죠? 많이? 많이 흘릴 것 같은데 단가를 모르겠네. 내 댓글을 읽으면 집을 사줄게. 읽었으니까 집을 사주지 마시고 가족과 맛있는 거 챙겨 드세요. 아니 그만. 축구장 가능? 여러분도 다 가능해요. 그거 생각보다 대여가 그렇게 아닌 걸로 아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야, 이 가능 드립 재밌다. 뭐 가능? 이거 재밌네. 아니 절미네. 저 진짜 저 절미 진짜 팬이거든요. 내가 스케줄 껴보고 영빈 태양 간다 해서 너무 부러워서 나도 갈래 이랬는데 제가 그때 촬영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 나 절미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진짜 옛날 처음 때부터 진짜 좋아했는데 절미 너무 컸어. 열시 말고 12시까지 가능은 한데 이제 아니 불가능.
나 작업 티켓 2장 있는데 주호 하나 줘봐. 근데 부럽 진짜 좋다. 아니에요. 좋아하는 친구 데리고 같이 가세요. 저는 어떻게든 가볼게요. 비너스처럼 정기 상담 방송 가능? 아, 지금으로서는 정기로는 불가능. 저의 첫사랑 얘기를 얘기해달라고요? 제 첫사랑은 여러분입니다. 아, 솔직하게 말하면 어린이집 때였어요. 솔직히 그때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유치원도 아니고 그 전에 어린이집 때인데 어린이집 때였어요. 그때 저는 아마 4살 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근데 뭐 굳이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4살 때 어린이집 때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제 첫사랑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1살 배기 동생인 제 동생 손을 잡고 유치원을 등원하던 되지 않을까요? 그때 뭐 알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생일 파티를 롯데리아에서 하면서 그냥 야 얘가 네 첫사랑이랄까 뭐 얘가 누군데 이러던 시절 아닐까요? 네. 피자헛이었다고? 부러운데? 롯데리아지 나는. 내 첫사랑 시리 아니냐고요? 시리는 이제 나를 내 결혼 프로포즈를 퇴짜 나온 첫 목소리를 갖고 있는 생명체나 어쨌든 뭐 시리한테도 차요, 빅스비한테도 차요. 원래 인생 차이면서 사는 거죠 뭐 있습니까? 저 모자 볼 때마다 서브웨이인 줄. 주호 팬들 프로포즈도 거절했잖아. 근데 사실 우리 판타지원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분이 결혼하자 해. 근데 모두가 결혼을 하는 게 공평성이 맞잖아. 자,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해보자. 1부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뭐 판타지 수가 어떻게 되시죠? 뭐 그래 만약에 만이라고 칠게요. 1부터 만까지 다 결혼을 하자죠. 1이랑 결혼을 해. 근데 만까지도 다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10,000번을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000번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건 기네스 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자 그래 뭐
굳이 막 결혼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쳐봐요. 자, 10,000번이면 뭐 한 번 같이 이제 뭐 데이트를 했어. 만약에 그러면 뭐 그냥 넉넉하게 어림잡아 10만 원이 나왔다. 한 끼에. 자, 1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에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자, 일단 한 끼에 10억이야. 자, 그러면 하루 3끼를 먹어봐. 그러면 30억이야. 자, 뭐 한 번 결혼을 하면 이제 이제 뭐 한 같이 뭐 60년 이렇게 산다고 쳐요. 그러면 3, 6, 18에 하루에 30억 60년이 하루로 치면 며칠이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부자분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그렇게는 60년을 못 살아요. 알겠습니까? 그래, 뭐 돈을 그대들이 그래, 뭐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게 정말 이상적이고 좋지. 그렇다 쳐. 그러면 그래도 터무니없는 숫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 차라리 나는 그래요. 밖에서 뭐 지나갈 때 나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세요. 뭐 하이, 야, 아니야, 아니야. 에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직업이 다른 것 뿐이지 막 그런 걸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족끼리 외식을 하다가 마주쳐 한 네다섯 번 맞췄는데 한 네다섯 번이 어머니 아버니 이러면서 오빠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 참 이제 내가 그래서 맞아,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하하 이러면 참 이제 이제 물려줄 이 반지를 10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널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 또르르. 나도 널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만 그게 차인 게 아니에요. 제가 차였어요. 제가 차인 거예요. 대한민국 의자왕들. 왜 가슴 아픈 건 나야? 그럼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아주는 데 욕심이겠지. 아,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미래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친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대를 이을 자식이 있다라는 게 근데 이제 물어봐야겠지. 이 자식을 낳을 거면 그 낳아야 될 자식에게도 의사를 물어봐야겠지. 이제 태어나도 되겠니? 나와서 이 험난한 사회를 엄마 아빠와 함께 헤쳐나가지 않을래라는 걸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오케이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나오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끔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사실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거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와서 알았지. 태어났다라는 걸. 그쵸? 근데 나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좋으시고 날 너무 잘 키워주셔서 이제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해. 정말 미래에 내가 낳아야 될 자식을 낳아야 된다면
그 낳기 전에 그 자식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서로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걸 보스베이비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낳는 게 아니잖아. 이성, 상대, 배우자가 낳는 거잖아. 그거 되게 정말 진지하게 상대가 먼저 원치 않는 이상 나의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힘든 건 상대거든. 그렇잖아요. 그거 정말 위대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먼저 원치 않는 이상 나는 내가 그러고 싶다고 내가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해서 상대한테 난 낳아야 돼 강요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원한다면 그때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괜찮겠어? 서로가 오케이라면 그 다음에 자식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그래도 셋이서 공통적으로 오케이가 난다면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 이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애기들 빨리 가라 손잡고 싶다. 그럴 시대는 지났죠. 그럴 시대는 지났어요. 저는 이미 손자를 부모님께 안겨주었어요. 후루팡이. 아주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아주. 근데 이 주제가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며칠 전에 그것도 봤거든. 슈렉.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것들 다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로. 제가 후루팡이 제가 올릴게요. 슈렉 재밌더라고. 그 장화시는 고양이 우리 후루랑 진짜 닮았거든요. 후루보단 눈은 내가 볼 땐 팡이랑 닮았어. 저는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 저는 집에 가서 또 영화를 하나 볼 거예요. 저는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저는 살짝 너의 이름은 같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애니메이션이어도 영화라는 작품성만 보고 봤을 때 되게 너의 이름은 뭐 날씨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언어의 정원이라는 거를 제가 지나가듯이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나 살짝 나한테
나중에 영화 같은 거 우리 서로 공유해서 내가 좋아하고 좀 많이 봤던 여러 번씩 봤던 영화 내가 리스트업해서 내가 공개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공개하면 거기 댓글에다가 거기에 없는 것들로 해서 나한테 추천해줘. 같이 보자.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됐네. 알겠지?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뭐 받아갈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온 김에 작업실을 그래도 뭐랄까, 그래도 왔으니까 한 번씩 들려줘야 되니까 가서 뭐 할 게 있나 이러면서 좀 쓱 둘러보고 오늘은 가야죠. 이제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해야 여러분들과 뭔가 심심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오늘 특히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그냥. 근데 혹시나 막 혹시나 그랬을 분이 있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저의 마인드였을 뿐입니다. 그거를 너무 깊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아닌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뒤에 이제 저 그런 거 안 속아요. 갑니다. 안녕. 잘 자.